날씨도 뭐 많이 추웠다가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집값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보니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 타서 미분양 사태에 이어서 이제 공시가보다 낮은 집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수도권 위주로 쭉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의왕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시가격보다도 더 싼 집들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저도 뭐 김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뭐 거의 공시가랑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뭐 저도 제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다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매매가가 4억이면 공시가가 뭐 3억 7천 뭐 이럴 정도로 근접하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뭐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네, 요즘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 한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그 정책 변화가 컸고 집값의 변화가 컸던 적도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전무후무하죠. 네. 2021년까지는 사실 전 정권 때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거의 현실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생각보다도 너무 빠른 속도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실거래가들이 서울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이랑 지금 경기도 의왕이나 화성 그리고 인천 같이 단기간에 좀 개발 호재로 급등한 지역들 위주로 조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의왕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왕시의 경우에도 휴먼시아 청계마을 아파트가 공시지가보다 지금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12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데이터를 보면은 7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지금 8억 9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 7억 원으로 거래가 돼서 굉장히 좀 그 세금을 2억 원이나 차이 나네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기준보다도 낮게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 사실상 뭐 8억 9,400이니까 9억이라 가정하고 7억에 거래됐으면 한 갭이 2억 정도 벌어지는데 이래서 사실은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앞서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역전세처럼 이 공시가 역전 현상 벌어지면 이게 세금을 내 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앞에 발생한다 했는데 지금은 손해보고 세금은 많이 내고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고 또 팔고 싶어도 뭐 거래도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의왕 휴먼시아 청계마을 잠시만요. 그거는 어디인지 제가 위치가 의왕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에서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긴 해요. 2021년도에 그 GTX 신호선이 좀 확정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도 이제 개발 그 지구로 지금 의왕시 쪽을 그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2021년도 그 8월달에 지금 교통이랑 재개발 호재들이 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좀 단기간 급등하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2년 만에 거의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계마을이 이 역세권이 인도권역이 있으면 이쪽에 보면 인도권역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 있고 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제일 많고 지금 조금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져서 보니까 역세권에서 약간 떨어져 있네요. 내가 이거 방금 제가 스크린을 해서 잠시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청계마을 휴먼시아 청계마을 이쯤입니다. 이쯤. 그러니까 사실은 역세권에서는 여기 대각선 쪽이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런 것도 아마 요인으로 작용했나 보네요. 그러고 이제 GTX가 인덕원이랑 의왕역이 같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안양시를 했었잖아요. 이제 같이 좀 동해 수급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 두 지역이 지금 GTX 호재 때문에 단기간 너무 급등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GTX 신호선이 사실 지금 약간 그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30일 날 의왕시에서도 네. 이제 GTX 신호선을 의왕역을 정차를 또 두는 네네. 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또 발표를 또 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착공은 물론이고 완전히 확정은 또 좀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해서 네, 네. 이런 걸로 인한 좀 기대감이 사라진 부분 이런 게 이렇게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게 가격이 네.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역에서도 가깝고 사실 이 안양 생활권이고 지금 제가 역사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옆에 바로 여기 평촌역이고 이쪽에 보니까 뭐 인도원역에서도 가깝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또 바로 네네. 옆으로도 보니까 평촌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데 맞습니다. 예. 여기만 그러면 만약에 이 IC 근처에 어디 GTX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뭐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예상된 네. 장소만 나왔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기려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다. 네, 저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사실 교통 호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예. 그러니까 교통 호재가 생긴다는 거는 교통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굉장한 호재이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철도도 그렇고 뭐 도로도 그렇고 네. 개발이 되겠다라고 예상된 시기보다 거의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네. 하다 보면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촌이랑 이제 그 GTX 호재 때문에 오른 지역들이 그런 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아파트가 많이 있던 구도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폭을 보면은 좀 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축이면 좋긴 하지만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한 단기간 급등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친흥타를 받아서 좀 투자 목적으로 좀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이 좋으면 그런 사실은 GTX가 한때 방송에 저희도 뭐 했을 만큼 GTX 호재에 따라서 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도 지금 없다가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뭐 이야기도 하고 5선이 들어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 호재가 먹혀들지 않는 게 이게 GTX도 앞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면 착공되고 난 이후에도 뭐 진짜 짧게는 4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보통 걸린다는 게 통상인데 하다가 뭐 난제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소위 뭐 땅굴을 파고 있는데 뭐 밑에 뭐 유물이 발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년 후 이야기다. 네, 네. 당장 내가 살기 불편한데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은 지금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저는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의왕을 말을 하고 있어가 의왕에 사실은 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경기권 전체가 다 1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10억 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저희가 그 보통 집 살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득 증가분이 이 집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 50% 이상 뭐 더블 스코어로 뛰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임금 소득이 늘어난다 해봐야 뭐 물가 인상 뭐 2% 맞아요. 3%뭐 정말 뭐 잘 되는 산업이 있다 하면 5%도 올려주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그 2020 이제 1년도에 GTX랑 이 3기 신도시 하나로 의왕이랑 안산, 화성 네네.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네. 발표가 특히 GTX 신호선 나고 나서는 네네. 하루 이틀 사이에 뭐 9억, 10억이던 아파트가 16억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16억 정도면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해서 네네. 너무 위험하다 그런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네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GTX 신호선도 그렇고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네. 공사비 문제도 있고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사업성도 따져봐야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9억, 10억이었던 게 16억까지 가게 된 요인이 네. 굉장히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면서 네. 예, 말로만 또 들으면 보시는 분들이 뭐 실제로 어느 정도 해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 보니까 뭐 7월 달에 9억 원이던 아파트가 네. 지금 21년 5월입니다. 재작년이죠. 한참 좋을 시절인데 어째 네. 보면 막 부동산이 정점을 막 거품의 정점을 찍을 때인데 14억까지 거래가 됐네요. 평촌 이편한 그렇죠. 세상이라고. 네, 네. 지금이야 뭐 매매 거래가가 16억, 17억 더 뛰어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
평수가 좀 대형 평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서 이런 것 같긴 한데 21년 이후로 거래가 없는 건 거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9억에서 14억이니까 네. 정확하게 액수로는 이것만 놓고 14억 7천이니까 15억이라고 하면 대략 봐도 5, 6억 가까이 5억 지금 3천이 올랐네요. 네네, 올랐네요. 근데 아직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집값 하락론자들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저도 오늘도 뭐 사실 몇 개 방송을 봤더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집이 우리가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연끌로 집을 샀다든지 그걸로 인해가 진짜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런 분들은 구제를 잘 해줘야 되지만 너무 사실은 그냥 집이 그냥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거품이 심하다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사실은 감내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건설사들도 어려워지고 또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하던데 위원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일단은 건설사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좀 어려워지는 건 네네. 당연한 거고 네. 이 정부에서도 지금 약간 부양책을 펴는 네. 거를 네. 이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거는 집값을 올리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네네. 지금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가만두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를 조금 막기 위한 선제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권 연쇄부도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보통 건설사들한테 저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보험회사에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건설사들은 보통 뭐 PF 대출을 이렇게 받고 이럴 때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 지급 보증해줬던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연체되고 있는 곳들이 건설사들이 연체돼서 연체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또 개인들한테는 제가 그 1금융권이랑 거래하는 대부 업체 대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부 업체들도 부실 채권을 걷어들이면 예전에는 수익이 나서 뭐 잘 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부실 채권을 받는데 그 부실 채권을 받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부도가 나서 대부 업체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앞서 뭐 큰 건설사도 뭐 유동성 위기가 나왔지만 정부가 만약에 규제 완화책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실제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그 부도난 건설사로 인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고 계속 이제 연쇄 부도가 난다는 거죠. 보험사, 저축은행.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집을 이사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너무 뭐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가 당연히 나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규제 완화를 한 건 너무나 잘했다 생각하고 뭐 강남도 다 풀어야 된다고 앞서도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걸 뭐 비난하기 이전에 아니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당장에 그러면 뭐 이걸 막지 않아서 더 집값이 빨리 추락하고 막 날개 없이 추락해서 연끌로 집 산 사람들 다 부도가 났어. 이미 뭐 경매 물건도 제가 경매 시장에도 들여다봤는데 경매 물건도 쌓여가는데 지금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런 건 왜일까요? 경매가 싸게 네. 많이 나오는데도 살 사람이 없는 거는.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고객이나 뭐 지인들 얘기해 보면 다 네. 경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금매나 가격 네. 낮은 거 매입해야 네.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이다 보니까 네. 관심을 갖고 계속 보기는 하는데 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과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또 팽배하고 또 금리가 아직까지도 좀 네. 높은 편이라서 네.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도 그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에 원래 예정된 대로 올려서 오히려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예정된 대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반등해서 잠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뭐 미국 증시가 전날 오르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도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뭐 두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곧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 낙가는 이르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올해까지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뭐 위원님은 이 뭐 예측
네, 네.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이 저희보다 지금 많이 높잖아요. 오늘 네네. 4.75%가 됐는데 우리나라 아직 기준금리 3.5%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통상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돼야 이제 뭐 이런 외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네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아서 네네. 이제 어제 이제 기준금리 오늘 오르면서도 미국에서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할 거다. 네네. 그리고 조금 속도는 천천히 하겠지만 두 차례 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경제나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대출 금리는 작년보다 조금 소폭 완화하는 기조로 가고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출 금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좀 대출 금리는 이제 고장금리 상품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기조로 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가 계속 될 네. 거다.